오늘 영상은 제가 한때 몸담고 있었던 학원에서의 경험담 이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동료 강사분 한 분이 있었어요. 능력이 참 출중합니다. 학원 강사가 능력이 출중하다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거기에 비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변의 부러움을 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저도 약간 부러웠고요. 그죠? 근데 이분이 능력이 출중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인성까지도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못됐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교묘히 있죠. 모두에게 다 유리한 것처럼 막 포장하는데 되게 능숙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분을 좀 이제 험담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험담들 가운데에서 제 기회까지 막 들어오는 것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쑥떡쑥떡의 골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분이 명문 사립대인 K대를 나오신 거예요. 야, 학원 강사 프로필에 K대 들어가면 참 멋있거든요. 자, 그런데 쑥떡쑥떡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분명히 본교 출신이 아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방 캠퍼스 출신인데 혹시 본교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아니야? 윤채함 쌤, 이거 반치가 아니야? 거의 학력 위주에 준하는? 하면서 막 저한테까지 막 이야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 네 그렇군요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요 일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냐면은 바로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학력과 강의력, 학력과 강사의 어떤 그 지위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제 자신만 놓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조금 운 좋게도 좀 좋은 대학을 나온 편이잖아요. 옛날 단과 같은 거 할 때 저 참 모욕이라면 모욕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너는 왜 S대를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해? 너는 영문과나 나온 사람이 왜 나보다 애들한테 인기가 없어? 왜 이렇게 못 가르쳐? 이거밖에 못해? 아, 거기서 이렇게 딱 맞대응을 할 정도로 제가 기가 세거나 실력이 있거나 위세가 있거나 돈을 잘 벌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유명한 1타 강사분들 가운데에서 다 좋은 대학 나왔나? 좋은 대학 때문에 훌륭한 강사가 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좋지 못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1타 강사가 되신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사라는 게 그 실력보다는 실력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 아닌가요? 저는 심지어는 강사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잘 읽어내느냐,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더 다가가느냐, 관리는 어떻게, 뭐 실력이나 뭐 다른 거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동기부여 시키는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머러스하고 외모가 뛰어나서 아이들과 잘 호흡이 맞는 그런 강사분도 계시고, 정말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학력, 학벌, 그건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결정적이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요. 학력, 학벌에 대해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그 학교 출신의 강사분들이 짬짬이를 이뤄가지고 기타 다른 출신의 어떤 선생님들을 배제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벌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는 학벌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학력 세탁? 아니, 학벌과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유명하신 그 강사님들 보면은 왜 결국에는 자신의 학벌을 좀 세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기존의 자기 학벌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지.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학력이나 학벌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정작 어느 순간 강의실에서 아니면 이런 공간에서 1등은 맞아야 돼, 좋은 대학 나오려면 영어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원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워낙 그 학력 위조, 표창장, 허위 인턴, 잘못된 수상 기록, 요즘에 정치 쪽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학력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게 맞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즘이잖아요. 다시 한번 학력이나 학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그 실력을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겠다 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들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투유유? 이름이 되게 재밌나요? 투유유? 이분이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중의학, 한국에 한의학이 있다면 중국엔 중의학이 있습니다. 중의학계의 과학자 분이시죠.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에 중국에 확진자가 되게 적잖아요. 혹시 이게 중의학 때문이 아니야? 뭐 이런 기사를 좀 읽었거든요. 이분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u Yuyu turned to Chinese medical text. Tu Yuyu는 서양 의학자가 아니에요. 중국 의학자입니다. 중국 의료 문헌에 고개를 돌렸다. 주나라, 청나라, 한 왕조에서 나온 의학 문헌들. The final traditional cure for malaria. 말라리아에 대한 전통적인 치료약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추출해낸 겁니다. 합성물, 아르테미시닌. 바로 이것을 추출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그녀가 어떤 원료를 갖다가 isolate,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요소를 갖다가 딱 isolate 했을 때 그녀는 자원했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실험 대상이 돼보겠다. 그녀는 최초의 본토, 다시 말하면 뭐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야. 중국계 이런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야. 중국계, 미국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본토 중국 과학자였고 여자 과학자였어요. 노벨상을 받은 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그녀는 바로 이거죠. 산무, 세 가지 것이 없다라는 걸로 되게 유명했던 그 학자였습니다. 박사학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 어떤 디그리도 없었고, 해외 유학한 경험도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도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읽히려고 막 이런 책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를 대치한 투유유 이야기.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첫 아시아 여성과학자. 이탈리아 그 출신의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든 그림 동화책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 식으로 공정을 얘기하지만 가족에게만은 한없이 관대한, 그죠? 내가 우리나라의 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딸의 표창장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투유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아이들의 그 귀에 와닿을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 학력, 학벌은 계속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력과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까. 투유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정작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되게 적었고
제 개인적인 사담, 경험담 이야기가 좀 많았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책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